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일이 다가왔는데요. 뭐 예상치 실적이 영업이익이 8배나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살포시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다우지수가 초반에 너무 강하게 달려서 좀 쉬엄쉬엄 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쉬지도 않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과하게 에너지를 쏟으면은 뭐 잠도 안 자고 일을 열심히 했다 과로로 쓰러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주가도 쓰러지게 된다. 이게 사람 사는 거랑 이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등산에도 비유해드리고 이런 뭐 사람 사는 거에도 비교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너무 크게 힘을 쏟았으면은 조금 쉬엄쉬엄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4만 돌파를 앞두고 쉬는 모습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7월에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 팩트는 이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자꾸 우리한테 알려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마치 전체적인 이제 FOMC 연준위원들의 의견인 것 마냥 이제 뉴스에서 떠들어대죠.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빨라야 5, 6월 되면은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빨리 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한 7월 생각하면 돼요. 7월. 근데 또 이제 뭐 그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또 매파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자기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하반기에도 그냥 한 번 정도 인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7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두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 3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3월에는 어떠니? 한두 명은 야 그냥 올해 한 번만 인하하면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모든 의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7월이 가능성 높은데 6월, 9월, 12월 점도표가 나오는 이 이렇게 3, 6, 9, 12 이렇게 있죠. 3월은 건너뛰고 6월부터 해서 3, 6, 9, 12에 한 번씩 인하하면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6월이 아니면 7월, 9, 12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건데 7월보단 6월이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과하게 떠드는데 정말 그게 우려감이 컸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도 오늘까지도 다 박살 나야 되고 지수는 더 밀려서 뭐 2700도 흔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 어차피 올라가게 되고 회복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 대신 속도의 차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고 일어나는 거 보고 또 SK하이닉스가 들고 일어나는 거 보고 현대차, 기아가 들고 일어나는 거 보니까 시장이 그냥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세요.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정치권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나왔느니 정치권에서 외국인들한테 돈을 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돈 넘겨주면서 한국 주식 사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돈을 왜 풉니까? 본인들이 표를 받으려고 푸는 건데 국내 시장 쪽에다가 그렇게 풀었다고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4월 총선을 위해서 그 최근 1년 반 동안 35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수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총선 앞두고 1년 반 전부터 그 해당 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매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거의 일은 그냥 과거의 일인 거고 이번에는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거는 어느 정권이나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거랑 그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나 움직이지 정치권에서 발언한다고 뭐 삼성전자랑 뭐 현대기아가 움직인다? 그럴 거였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4천 넘어서 5천 갔습니다.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잘한 종목들만 움직인다. 정시 테마라고 불리는 종목들 다 작은 종목들 움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정책 관련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듣고 해당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는 있는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이 안 사잖아요. 정치권에서 기관을 압박해서 뭐 연기금을 통해서 움직이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거를 믿으세요. 그냥 누군가 옆에서 떠든다고 귀 쫑긋 세우고 귀 팔랑팔랑 거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일관성이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죠. 점진적으로 더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제가 봐도 지금은 과도하게 많이 샀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 보통 8조 원 이상만 매수해도 이거 상승 포지션 아니겠느냐. 거기다 선물하고 이제 뭐 옵션, 이 선물 옵션 포지션만 이제 우호적이어도 이거 상승장으로 가는 포지션 아니냐라고 과거에는 많이 떠들었었는데 8조 원이 아니라 18조 원을 넘어 28조 원을 넘어 이제 38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또 거의 역대급 매수 규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팩트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 2750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수랑 상관없이 주도 섹터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주도 섹터 쪽 보시고 나머지는 순환매만 노린다 체크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 뭐 890 이렇게 이탈해 있는 거 뭐 기분은 나쁘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과하게 과몰입할 필요 없다. 코스피가 짱짱하게 버텨주고 움직이면 어차피 코스닥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 끌고 올라가듯이 형님이 먼저 갈 테니까 동생 너도 따라와 이렇게 끌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코스피의 주도 섹터와 연동된 업종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정책 쪽에 관련된 업종을 보시면 된다. 해당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도 널려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언스 같은 경우 19만 원 쪽으로 다시 붙어가고 있습니다. 뭐 4분기 흑자 전환될 거다. 뭐 흑자 전환된다라고 나왔고 1분기에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인디애나주에 HBM 생산기지 건설한다. 요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엔비디아의 HBM 1픽은 1픽은 SK하이닉스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올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대만에서 강도 7.2 지진 후 TSMC의 공급망 우려감 뭐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뭐 10시간 만에 70포인트를 복구했고 다행히 뭐 EUV 공정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FM 가이드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쪽에서 급증할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죠. 자, 예상치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5조 1,701억입니다.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이제 8배나 상승한 영업이익이다. 근데 작년이 워낙 안 좋을 때니까 최악일 때랑 비교하니까 8배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8배에다가 여러분들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간다라는 거, 금액적인 측면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흑자전에서 1조 원 넘고 삼성전자도 5조 원 넘는구나, 좋구나, AI폰도 잘 팔리고 가전도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본업인 메모리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85,000원도 한번 빼꼼하고 내밀었어요. 장중에 85,000원 아래쪽으로 눌렸는데 매수세가 좀 상당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통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면은 실적이 좋든 나쁘든 한번 밀어내린다. 오히려 나쁠 때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고, 좋으면 보통 밀어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올려놔야 여기서 밀어도 82,500원 흔들기 정도 하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그냥 올라가서 치고 가서 위에서 쉰다라고 하면 더 좋은 현상입니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85,000원 위에서 쉬면은 편안한 거고, 그리고 82,500원만 유지하거나 혹은 여기 흔들기 정도 나와도 요 구간만 회복되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HBM 쪽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은 이제 뭐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왔는데, 한미 반도체도 뭐 그 삼성전자처럼 8배 올랐다 이런 걸로 치면은 작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1분기 대비 13배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아직 끝이 아니죠. 마이크론에도 공급하게 되고 뭐 삼성전자에 공급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뚫린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뭐 엄청난 실적이 계속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물론 삼성전자는 사이가 안 좋아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구간 정도는 만드는 뭐 그 정도 타이밍이다, 그 정도 흐름이다 보시면 돼요. 바닥권에서 저희가 2022년 이제 6월 27일에 12,950원이었죠. 그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벌써 10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 산업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유리기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움직이는 걸 비해서 삼성전기는 좀 종목이 좀 무겁다 보니까 뭐 급등 흐름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종목들 중심으로 훑어드렸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하나마이크론 뒤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항상 교육해 드렸는데 드디어 3만원 넘어서 새로운 추세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 급등 나오면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장비주들 44,000원 넘어가서 새로운 추세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뭐 TSMC도 뚫었다라고 하고 지금 계속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25만원까지도 또 넘어가주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돌파되고 새로운 추세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게 뭐 28,000원 구간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이 28,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3만원 구간 요 사이 해서 28,000원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새로운 추세 만들러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눌리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 때 됐다라고 최근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15,000원 회복되기 시작하죠. 거래대금이 조금 더 실려야 되긴 하는데 뭐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지난주 이날 오늘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경제TV에서도 제가 나가서 교육해드렸는데 램테크놀로지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도 말씀드렸고 4,500원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이었다.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 6,000원 넘어가면 보유하시고 6,000원 내일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I 같은 종목이 이제 슬슬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슬슬 움직이기는커녕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한 차례 이제 차익 실현할 때가 됐다. 좀 쉬었다가 다시 매매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 예쁘게 받았죠.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언제 움직일 거냐, 이제 거래대금 들어온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은 바닥 찍고 이제 쓱 올라오면서 17,500원 회복되죠. 이 구간이 회복돼야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기존의 위쪽 박스권으로 들어왔죠. 박스권 상단으로 들어온 다음에 12,500원 넘어가면은 또 다시 새로운 추세 만든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픈엣지처럼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구간,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처럼 이제 한번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구간.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았다가 이제 125,000원 돌파 시도하고 10만원까지 눌렸었죠.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125,000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혹은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 125,000원, 지지선 10만원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참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알려드렸는데 똑같죠. 눌림목 나오는 37,500원 구간에서는 두 번이나 매수 구간 주었고 42,500원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 만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해요. SNS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뉴스 기사 이후에 지금 악성 뉴스 기사라고 했죠.
쿠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 잘 모르면서 무작정 우리나라 거 안 쓰고 있다 분발해라라고 하는데, 분발해야 되는 거 좋습니다. 격려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양산도 안 들어간 거를 뭐 쓰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TSMC ASML에 TSMC처럼 이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쓸 수 있다라고도 기존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하니까, 뭐 하반기에는 뭐 양산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삼성전자에서 괜히 8%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에 이제 펠리클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업인 블랭크 마스크 EUV용 쪽으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매출이 확대되고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펠리클까지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 마련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리기판 쪽 이쪽도 뭐 SKC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인데, SKC 같은 경우는 뭐 SK가 당연히 그룹 계열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편안하게 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매출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YC캠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이제 뭐 2등주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 보였죠. 그럼 내일 정도엔 차익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같이 엮이고, 뭐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내일 그냥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나 기가비스 이런 거는 내일 정리한다. 뭐 HB 테크놀로지도 살짝 뭐 엮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이미 어제 오늘 해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은 당장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삼성에서는 뭐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에 상용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한가에 떠도는 다른 업체들 얘기로는 2028년이나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흐름을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CXL이 정말 뭐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호환성만 맞추면 되니까. 자, 미국의 AI 그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제 전력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LX 일렉트릭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75,000원 넘어가고 나서 좋은 모습 보인다. 기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중요한 구간이었고 10만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다라는데 10만원도 넘어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움직였어요. 6만원대부터 계속 교육해드렸는데, 이게 현대일렉트릭이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날아갈 때 안 오른 종목으로 LX 일렉트릭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뭐 너무나도 멋지게 움직였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재룡전기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오늘은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진전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내일 상황 봐서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이 2만원 구간에서 원래 2,500원 단위로 보면 되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짧게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500원씩 이제 올리면서 좀 짧게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강원전선이나 뭐 이런 쪽도 계속 전통적으로 계속 얘기 나오던 종목이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다 3만원 걸려있죠. 3만원 넘어가면 좋아진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리 급등 나왔던 반도체주, 이 주도주,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이거 23만 원이 회복돼야지 되도록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반등이 실마리는 마련인데 23만 원 아직 회복 안 됐어요. 좀 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얘는 10만 원 구간이 이탈한 건 아니니까 요 중심선이 이제 11만 원 회복되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박스권 하단이냐 박스권 상단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만 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 만든다라는 거. 뭐 금융주도 다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휴식 이후에 55,000원 구간 유지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움직여주는 모습이죠. 이 구간은 이제 유지되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위쪽으로 또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이제 흐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휴식 구간 취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힘 모으고 있다 보시면 되고, 두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워낙 뭐 안 좋아져서 그러지 과거에는 이제 사실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던 기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겠느냐,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기업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 넘어가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15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들 뭐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GS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직 뭐 올라오지 못했냐, 이런 종목으로 이제 순환매 돌 수 있다라는 거. 48,000원은 계속 지켜주려는 모습이죠. 이탈하면 회복하고 이탈하면 회복하고.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수사 쪽이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데 이것도 18만 원을 회복해줘야지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8만 원 매수 20만 원 매도 반복하다 20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추세를 본다라는 거. 뭐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뭐 증권사에 대한 뭐 지주사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2만 원 구간으로 내려와 있다면 감사한 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익홀딩스가 뭐 중소형 지주사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익아이패스나 이런 쪽이 좀 살아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4,750원에서 이 5,000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다.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여기를 넘어가서 좀 날아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슬슬 올라오면서 4,000원은 이제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이나 이런 쪽이 좀 이제 작은 종목 중에서 탄력 있게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12,500원 회복하면은 15,000원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교육해드리는, 결국에는 15,000원 한번 가고 저항에 부딪히고 못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모아간 다음에 위에 올라갔을 때 저항 구간에서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돌파하면 재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이게 기술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다라는 거. 뭐 그다음에 뭐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제주은행 뒤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된다. 저라면 그냥 제주은행을 보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가 대상포진 치료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개별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만 살아있고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좀 쉰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아스코 때문에 이제 뭐 제로 노출로 이제 슬슬 이제 쉴 때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대신 HLB나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스코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스코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 달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HLB가 이제 간암 치료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지금까지 나왔던 절차만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10만 원 아래쪽, 이 9만 9 정확한 9만 9천 원 아래쪽인데 요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슬슬 관심 가져볼 수 있다 했는데, 가격은 점점 매력적인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뭐 등등 HLB 그룹주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교체하시라고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어제도 하루에 한 주씩 모아가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슬슬 바닥을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자,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파나마나 뭐 페루, 남미 주요 생산국이 광산을 폐쇄하고 이게 생산성이 하락되니까 재련 수수료도 사상 최저치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생산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구 산업이나 뭐 알루코, 풍산, 뭐 고려형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 좀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라다이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이제 카지노 쪽은 가장 먼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 쪽, 카지노 쪽 저는 좋게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15,000원 회복이 중요했는데 파라다이스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백이나 홀들이나 뭐 이런 모든 지표 다 양호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최근에 제주도에 계속 뭐 10만 명 이상 관광객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거 롯데관광개발이다. 네.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뭐 이제 다 저만 보면은 롯데관광개발이 생각나시겠죠. 카지노 얘기하면. 자, 흑자 전환이랑 이제 사상 최대 이익 기대감 있다라고 하니까 만원 회복되면은 이 구간부터 다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GKL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CJ제일제당이나 이런 음식료 업종 1분기 양호한 실적 뭐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 같은 거 이런 거 움직이고, 그리고 우양이나 푸드나무 같은 경우가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양 같은 경우가 아직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80원인데 이런 종목 한번 같이 보시고, 특이 종목으로는 더존비즈온이나 이런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 제사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한다라고 해서 뭐 이슈에 의해서 올라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오늘 뭐 하이로닉이 움직였죠. 거래대금 들어오면 보세요라고 했는데 움직였네요. 클래시스랑 비올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하이로닉까지도 거래대금 들어오면 보세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출발 단계니까 지금도 기회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